살고 있는 동네를 한번 둘러보세요. 5년 전에 있던 산부인과 지금도 있나요? 옆 상가 셔터 내린 가게 몇 개째 늘었나요? 매달 빠져나가는 연금 나한테 돌아오긴 하는 건가요? 이건 뉴스 속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골드만삭스가 이 속도의 끝을 계산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2075년으로 가는 길. 내용을 보고 전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34개 주요국 중 단 하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나라가 찍혔거든요. 바로 한국입니다. 전쟁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보고서 안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골드만삭스가 대체 뭐라고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고서 이름은 2075년으로 가는 길. 세계 34개 주요국의 경제를 반세기 뒤까지 내다본 보고서예요. 이 중에서 한국에 대한 내용이 유독 무거웠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0년대 2%에서 출발해 2040년대에 1% 아래로 떨어지고 2060년대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경제가 커지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30개 나라를 분석했는데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어요. 일본도 아니고 이탈리아도 아니고 오직 한국만요. 이 한 줄이 보고서에서 가장 무거운 문장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GDP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보고서 전망에 따르면 2075년 한국의 실질 GDP는 약 3조 4천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됩니다. 2030년대에 2조 달러를 찍고 2060년대에 3조 달러대까지 올라가지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계속 커져요. 같은 2075년에 필리핀은 6조 달러가 넘습니다. 지금은 한국 경제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가 한국의 거의 2배 가까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못 살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는 2075년 한국의 1인당 GDP를 약 10만 달러로 봤어요. 미국이 13만 달러니까 개인의 삶은 선진국 최상위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잘 삽니다. 문제는 그 한 사람이 너무 적어진다는 거예요. 한 명이 버는 돈은 세계 최고인데 곱해줄 사람이 사라지면 나라 전체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 보고서의 핵심 역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줄어드는 속도가 더 큰 문제라고요. 속도. 결국 이 이야기는 속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속도, 도시가 비어가는 속도,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 뭔가를 꺼내는 속도. 이 세 가지 속도의 경주예요. 그 속도가 만들어내는 풍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050년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 도시예요. 32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12동쯤 줄지어 서 있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평범해 보여요. 주차장에 차도 몇 대 있고 경비실에 불도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달라져요. 불이 켜지는 집이 세 집 중 한 집뿐이에요. 나머지 창문은 까맣게 비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아무도 없어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 층마다 반복됩니다. 복도에 내 발소리만 울려요. 이 단지 안에 있던 초등학교는 10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왔고 교문 옆 게시판에 색이 바랜 졸업 축하 현수막이 아직 걸려 있습니다. 비가 오면 현수막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떼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단지 앞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 이상이 셔터를 내린 채 몇 년째 그대로예요. 한때 치킨집이었을 자리, 학원이었을 자리, 부동산이었을 자리, 간판만 남아있고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무인 편의점 하나뿐이에요. 이 동네 주민의 평균 나이는 63세, 산부인과는 15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분만실까지 차로 1시간 반을 달려야 하는데 그마저도 올해 안에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영화가 아닙니다. 통계청 추계를 따라가면 2050년 한국의 총인구는 4,700만 명이에요. 65세 이상이 전체의 40%를 넘기고 중위연령은 58세가 됩니다. 나라의 한가운데 나이가 지금보다 12년이나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46세짜리 나라라면 2050년에는 58세짜리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같은 2050년, 지구 반대편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나이지리아 라고스. 인구가 서울의 2배가 넘는 이 도시에서는 아침부터 오카다라고 불리는 오토바이 택시가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좁은 골목 사이사이에 간판이 빼곡하고 공사 중인 건물이 눈에 들어와요. 어디를 봐도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 카페에 앉은 26살 청년은 노트북 하나로 핀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청년이 이 도시에만 수만 명이에요. 나이지리아의 평균 나이는 18세입니다. 거리에서는 삼성폰을 들고 K-팝을 듣는 젊은이들이 보여요. 이 나라의 핀테크 스타트업만 200개가 넘고 투자금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쪽은 비어가는 도시, 한쪽은 넘쳐나는 도시, 두 개의 풍경을 나란히 놓으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골드만삭스의 공식이 바로 이 풍경 안에 들어있어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는 일하는 사람 수 곱하기 한 명이 만들어내는 가치. 한국은 1인당 생산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곱해줄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나이지리아는 반대입니다. 한 명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아직 작지만 곱해줄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전체에서 한국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2.1은 돼야 하는데 절반에도 못 미쳐요. 이 숫자가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77곳에는 분만실이 아예 없어요. 5년 전에는 60곳이었습니다. 해마다 3에서 4곳씩 뉴스에도 안 나오게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분만실이 딱 한 곳만 남은 지역도 60곳인데 그 하나마저 문을 닫으면 전국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3명 중 1명이 이미 60대가 넘었고 20대 전문의는 전국에 9명 뿐이에요. 은퇴하는 의사는 많은데 뒤를 이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추세가 뒤집힐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분만실이 없어진다는 건 병원 하나가 사라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도미노가 시작돼요. 분만실이 없으면 젊은 부부가 떠납니다. 부부가 떠나면 소비가 줄어요. 소비가 줄면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가게가 사라지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으면 더 많은 사람이 떠나요. 떠난 자리에는 빈집이 남습니다. 빈집이 늘면 동네 자체가 어두워지면서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떠날 생각을 하게 돼요. 한번 시작되면 알아서 가속이 붙는 구조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미 경험한 도시가 있어요.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군산은 한때 서해안의 산업 중심지였어요. 조선소가 있었고 GM 자동차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돌아갔고 식당과 숙박업소가 줄지어 있었어요.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노동자들이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는 골목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생태계였어요. 2017년에 조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듬해 GM 공장까지 철수했어요. 전국 생산 약 2조 7천억 원이 사라졌고 일자리 9천 개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생생한 건 그 이후의 풍경이에요. 공장 정문 앞 식당 골목이 통째로 비었습니다. 하나둘 문을 닫더니 어느 순간 골목 전체가 어두워졌어요. 낮에도 사람이 안 보이는 골목이 됐습니다. 원룸촌은 빈방투성이가 됐고 아파트 값은 떨어지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 팔지도 못하고 남아있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떠나고 싶어도 집을 처분할 수 없는 사람들, 남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학교는 합반을 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폐교됐어요. 8년 사이에 인구 2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군산이 특별한 도시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잘 나가다가 핵심 산업 하나가 흔들렸을 뿐인데 도시 전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도시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패턴이 전국에서 조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 만든 국가산업단지 중 일부는 입주율이 절반도 안 돼요. 정문에 걸린 입주기업 모집 현수막은 세기발에서 글자를 읽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기계를 못 돌리는 공장, 그 풍경이 지금 한국의 지방 곳곳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시선을 다시 라고스로 돌려보겠습니다. 아까 그 26살 청년, 이 친구는 한국이 위기라고 하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자기가 쓰는 폰이 삼성이고 어제 밤에 본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니까요. 한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나라도 마냥 장밋빛은 아니에요. 1인당 소득이 3,000달러도 안 되고 전기가 하루에 몇 시간씩 끊기는 곳도 있습니다. 부패 문제도 심각해요. 젊은 인구가 많다는 건 잠재력이지만 그 젊은이들한테 일자리를 주지 못하면 불안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많다고 자동으로 잘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인구가 줄어든다고 자동으로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그 사이에 뭘 준비하느냐입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변화가 개인의 지갑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볼게요. 매년 월급이 오르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죠. 경제가 해마다 4%대 이상 커지던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올랐어요. 집값이 오르고 나라 살림이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취직만 하면 내년은 올해보다 나을 거라는 기대, 그게 기본값이었던 시절이에요. 그 당연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1% 아래로 내려왔어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이 수치가 2040년대에 사실상 0%에 수렴할 수 있다고 봤고 골드만삭스는 그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내외 기관이 방법론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은 방향이에요. 성장이 멈추는 세상, 월급이 안 오르고 고용이 안 늘고 나라 살림이 제자리인 세상,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월급 명세서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해부터 매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9%인 게 2033년에는 13%가 돼요. 같은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거예요. 보험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구조예요. 지금은 일하는 사람 4명이 은퇴한 어르신 1명을 부양하고 있어요. 지금 20대가 은퇴할 무렵이면 이게 1대1이 됩니다. 내가 내는 돈은 늘어나는데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불안. 최근 조사에서 20에서 30대 10명 중 6명이 연금개혁안에 반대한 건 이 불안이 숫자로 드러난 거예요. 제도를 안 바꾸면 기금이 바닥나고 바꾸면 내 부담이 늘어나는데 어느 쪽이든 손해 같다는 느낌. 세대 간 신뢰에 금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 위에 부동산까지 얹어보겠습니다. 서울만 보면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다릅니다. 소도시 아파트 복도를 걸어보면 10집 중 2에서 3집은 현관문 앞에 먼지가 쌓여 있어요. 택배 상자가 몇 달째 놓여 있는 집도 있고 전기 계량기가 멈춰 있는 집도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산다는 뜻이에요. 이런 집들이 전국에 약 150만 채입니다. 2050년이 되면 320만 채까지 늘어나서 전체 주택의 13%가 빈 채로 남게 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이게 어떤 풍경인지 궁금하시면 일본을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빈집이 1000만 채예요. 전체 주택 7채 중 10채가 비어있는 나라입니다. 시골에 가면 지붕이 내려앉은 집 옆으로 잡초가 담장을 넘어 도로까지 나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걸 아키아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지자체가 철거비만으로도 허덕이는 사회 현상이 됐습니다. 한국의 빈집 증가 속도가 20년 전 일본과 거의 같은 궤적이라는 게 연구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에요. 기업들도 이 흐름을 읽고 있어요. 사람이 줄고 시장이 쪼그라드는 나라의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점점 줄어드니까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로 나간 기업이 연평균 2,600곳인데 같은 기간 돌아온 기업은 120여섯 곳입니다. 20곳이 나가면 한 곳이 돌아오는 셈이에요. 공장이 나가면 부품 납품 업체도 일감이 줄고 그 지역 식당과 마트도 같이 흔들립니다. 군산에서 봤던 구조가 규모만 다를 뿐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꽤 무겁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조차 이 전망에 단서를 달았거든요. 보고서 부재가 느려지는 성장, 하지만 수렴은 계속된다예요.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어요. 첫 번째 카드는 로봇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현장에서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1000대 이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세계 1위입니다. 세계 평균의 6배가 넘는 수치예요. 이건 통계가 아니라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포항에서는 뉴로메카라는 로봇 기업이 협동 로봇 공장을 가동 중인데 올해 말까지 생산량을 10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서요. 공장이 빠져나간 그 지방에 로봇을 만드는 공장이 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로봇을 도입한 중소제조업체들의 생산량이 20% 올랐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사람 2명이 하던 용접 작업을 로봇 1대가 24시간 쉬지 않고 하면서 오히려 품질까지 올라간 겁니다. 올해 경남도가 이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만 1조 원이 넘어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모든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방향은 잡혔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넘겼어요. 외국인 유학생도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공장에서, 식당에서, 대학에서 한국 경제의 일부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눈여겨볼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충남 서산의 차동초등학교. 전교생이 29명까지 줄어서 폐교 대상 1순위였던 학교예요. 문을 닫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학생 수가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폐교 직전이었던 학교가 오히려 입학 대기가 생긴 학교가 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다문화 학생이 올해 20만 명을 넘기면서 전체 학생이 줄어드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늘고 있는 학생 집단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문화 갈등, 일자리 경쟁, 정착 지원 같은 과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방향이 맞는지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건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과제인 겁니다. 세 번째 카드는 이미 가진 강점을 지키고 넓히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1인당 GDP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전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반도체, K컬처, 조선, 방산, 원전. 이 산업들의 경쟁력은 사람 수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고급 인력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올해 초 반도체 수출은 한 달 만에 200억 달러를 넘었고 K컬처 수출은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방산 수출도 역대 최고이고 원전 해외 수주가 이어지고 있어요. 바이오와 콘텐츠도 가파르게 크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반도체 한 다리에만 체중을 싣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난해 수출 증가분 전체를 반도체 한 개 품목이 책임졌고 나머지는 오히려 줄었거든요. 한쪽 다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 다리 하나로만 서 있으면 언젠가는 흔들립니다. 기둥을 여러 개로 늘릴 수 있다면 사람이 줄어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이 이 카드들을 빨리 꺼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프랑스는 154년, 일본은 36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26년이에요. 준비할 시간이 다른 나라의 절반도 안 됩니다. 느긋하게 고민할 여유가 없어요. 자, 이제 다시 205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아파트 단지 기억나시죠? 32층짜리 12동, 세 집 중 한 집만 불이 켜지고 잡초가 자란 운동장, 셔터가 내려간 상가. 그런데 같은 2050년에 다른 그림도 가능합니다. 텅 빈 공장 자리에 로봇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빈 교실에서 여러 나라 말이 들리고 빈 아파트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오는 풍경.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인데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창문에 켜지는 불의 수가 달라집니다. 골드만삭스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선고와 집행 사이에는 시간이 있어요. 카드는 있습니다. 문제는 꺼내는 속도가 무너지는 속도를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같은 시각, 라고스의 그 청년은 오늘도 노트북을 열고 있을 거예요. 이 청년에게 한국은 여전히 동경의 대상입니다. 반도체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자기가 매일 쓰는 폰도 만드는 나라니까요. 그 동경이 25년 뒤에도 유효할지 그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